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물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도착합니다. 1987년 김민수 씨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진심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기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 편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말입니다. 2022년 어느 봄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김재호 씨에게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고 바래진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칸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35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면 그것도 당신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의 말입니다. 재호 씨는 그때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아내와는 이혼 직전이었으며 대학생인 아들과는 몇 달째 말도 섞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5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재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 편지는 사과문이었습니다. 35년 전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를 담은 8페이지짜리 고백서였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재호야, 아빠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돈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집을 비운 날들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마다 아빠는 없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아빠가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장 사랑한 것은 너와 엄마였다는 걸. 아빠의 모든 노력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비록 방법이 틀렸을지라도 말이다. 재호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5년 동안 품고 살아온 분노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재호야, 아빠는 지금 너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너에게 화만 내고 너의 말은 듣지 않고 아빠만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고 있다. 아빠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편지를 받을 즈음이면 아빠도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데 아버지는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편지는 우체국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고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떠돌다가 이제서야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아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재호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들 준호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에게 소리만 지르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과를 한다니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났습니다. 35년 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대화를 그들이 대신 나누었습니다. 재호 씨는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놓친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렸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는지를, 할아버지도 똑같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호 씨는 아내에게도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5년 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도 그 편지에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에게도 미안하다.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재호를 잘 돌봐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 재호가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아빠도 재호를 사랑한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해달라. 아내 미영 씨는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며느리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재호 씨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버님처럼 후회하지 말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재호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 나가자. 35년 늦게 도착한 편지 한 통이 세 세대에 걸친 오해와 원망을 풀어낸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미완성된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완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사랑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씨는 이제 매일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긴 문장은 아니어도 오늘 하루는 어땠니? 사랑한다. 고생했다 같은 짧은 메시지들을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을 아들에게는 주고 싶었거든요.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을 알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때로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미영 씨는 남편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속마음을 35년 전 시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과묵했는지, 왜 감정 표현에 서툴렀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들 가족이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지금 당장 하세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어떤 이는 오해로 멀어진 형제자매와 화해했으며, 어떤 이는 자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35년 늦게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화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말입니다. 그 말들이 35년 후에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김민수 씨의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의미가 있고 사과는 지금 당장 해야 효과가 있으며 감사는 그 순간에 전해져야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깁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과 그리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호 씨는 이제 아버지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아들에게 쓴 편지도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빠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어서 말이다. 이것이 바로 35년 늦게 도착한 편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반복되던 소통 부재의 악순환을 끊어낸 기적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3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해질 수 있는 편지를요. 그 편지 안에는 여러분의 진심을, 사랑을, 그리고 용기를 담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내일이 있을지, 다음 주가 있을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5년 늦게 도착한 아버지의 편지가 김재호 씨 가족에게 주었던 두 번째 기회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바로 그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